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조국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조국과 문재인 비교해보면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부터 과거까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조국이 날아가면 문재인도 날아가지 않을까. 정말 조국과 문재인은 한 몸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그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열일하고 계시고, 이분이 안 계셨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핵심 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에이스 저격수 곽상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추석 때 저희 방송 나오셔서 어렵게 나오셨는데, 거의 50만 돌파. 예.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빨리 모셔라. 아주 막 여러와 같은 성원.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게, 빈대도 낯짝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하고 조국은 도대체 국민 알기를 뭘로 알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보니까요, 무시무시한데요. 한번 그 두 분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교하니까 이거 무슨 그냥 데칼코마니 있지 않습니까? 딱 붙여 이게 자료를 만드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붙였다 떼면 똑같을 정도로 한쪽은 조국, 한쪽은 문재인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국민의 저항,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피의자가 하고 다니는 게 국민의 공분을 지금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제 이렇게 임명했을까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해온 거라든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한번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만, 소송 사기라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낯선 그런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소송 사기라는 거는 법원을 속여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허위 채권 채무 등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래야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 피의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2006년도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변론으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공사 안 했다는 자료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법원을 속여가지고 지금 판결을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 사기에 이제 조국 피의자가 관여가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지태 유족들이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에 공동소송 대리인으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 당시 소송을 허위 서류와 위정으로 이제 이긴 겁니다. 허위 서류와 위정으로 판사를 속여가지고 판결을 받아낸 거죠. 유사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 사기라는 행동을 양쪽 두 분이 똑같은 행동을 이제 지금 한 겁니다. 이거 참. 뭐 내용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닙니까? 이분이 과거 이제 친일파 유족들 세금 포탈을 도와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 때 물었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아주 한 군데 맨 첫 번째 게 너무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또 두 번째도 있네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공직을 부정축제와 친인척 특혜 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국 피의자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조국 씨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한 달 만에 코링크 P라는 회사에다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임명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 코링크 P라는 데서 세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전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 정보라든가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투자했거나 그렇죠. 민정수석 자리에 들어서자 말자부터 이제 이런 거를 하니까 이건 그 공직을 부정축제 수단으로 지금 축제한 수단으로 지금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 이걸 감시해야 될 사람이 이걸 선도해서 지금 나가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 2차 전지 사업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게 다 발표가 이제 되기 한 달 전에 이 2차 전지 사업 하는 예. 데다가 이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전면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또 조카가 투자금 10억을 그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해가지고 현금화했죠. 정경심 부인한테 전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지금 확실히 드러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채시장에서. 예. 검찰 조사에서 어디로 갔는지. 오히려 정경심으로 갔다면은 뭐 그래 그러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거기 일부 가고 뭐 정치권으로 막 갔어요. 이건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네. 예, 그건 뭐 제 확인이 아직 안 됐고, 예.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또 이제 이 코링크 PE가 이제 투자를 합니다. 이게 정부 사업을 이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축제 좋은 사업만 골라서 이제 축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교육부에서 미성년 자녀 논문 전수 맞습니다. 조사를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교수들이 자녀들 예. 논문 등재시켜주고 저 부정 입학하는데 이제 쓴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논문을 전수 조사하는데 이 팀을 민정수석실로 불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왜 확인했느냐? 지금 우리가 짐작하면 해보면은 당국대 논문이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적발이 안 됐습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조민이란 딸이 박사로 이제 기재가 되고 학생으로 이제 그렇죠. 안 돼 있어서 네네네. 신분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이건 안심이 되는 거였죠. 그게 적발이 되나 안 되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 교육부 직원 불렀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직 권한을 사적인데 지금 남용한 수단으로 이제 활용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부산의료원장 대신 노환중 교수가 금년 1월에 부산대 병원장 되기 위해서 이제 선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노환중 교수가 나는 2순위 안에까지만 돼서 올라가면은 서울 가서 해결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부산의전원에 파다했다고 합니다. 예. 그 2등 돼서 올라오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장학금 챙겨준 그렇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예.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왜 민정수석실이 또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 당시 부산대 병원장 선임하는 이사회에 교육부에서 담당 국장이 가야 되는데 불참했습니다. 예. 왜 불참했는지 그 사유를 이 사람이 가서 노환중 교수 편들어줬으면 2순위가 이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안 갔느냐고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경위 파악하러 교육부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 칸에 보면은 처남을 그 보라미 시스템인가 하는 회사에다가 취업시켜 줍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이제 취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그 회원연합에 이제 가입까지 시켜줬고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회원연합 가입하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483억이라는 국고 지원까지 이제 해주려고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그 보라미 시스템 보라미 시스템인가 하는 이 회사 상무가 되기 전에 그 이런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지원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심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 공직이 이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이 축제와 이 친인척에 대한 특혜 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다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003년 민정수석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금감원 조사 완화해달라고 담당 국장에게 청탁성 전화했죠. 맞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뭐 그때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무법인 부산에서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상당 사건 수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기억나시죠? 그 이제 민정수석실의 시절에 이제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문재인 대통령이 2000년도에 처음 소송을 냅니다. 예. 원고 대리인으로. 이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분이 민정수석, 2003년도에 민정수석 되고 4년도에는 시민사회수석이 됐습니다. 이때 시민사회수석 됐을 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해서 민관공동위원회가 발족하는데 예. 정부 측 대리인이 됩니다. 아. 그러고 나서 2006년도 11월경에 변호사 사임을 하는데 이 사이에 그 원고 대리인인 분이 또 후속 대책 마련하는 정부 측 대리인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건. 이 원고 대리인이 정부 측 대리인이니 이게 이해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해 충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해관계 그 재산 관련한 그렇죠. 것도 이제 관련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생 문재인 대통령 동생 문재익 씨가 근무하는 삼남 아이다스 그룹이라는 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단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충격적인데요. 예, 이번 이건 동남아 굉장히 순방 충격적이에요. 때도 이 회사 관계자가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삼남 아이다스 그룹에서는 그 지금 동남아 해운 시장 진출하겠다는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동생이 다니는 회사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들도 청와대에서 만나지도 않고 예. 뭐 거의 뭐 절연하다시피 하면서 네, 예, 직무를 수행하셨는데 예. 이건 뭐 거의 뭐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예, 예. 이건 오늘 새로 밝혀진 사실이네요. 예, 이거. 다음에 이제 동서 김한수 교수 이분은 그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이 배제대가 이제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배제대에 영입돼서 배제대가 구제가 됩니다. 재정지원 사업 그 제한대학에서 예. 정상적인 대학으로 구제됩니다. 구제되고 나서 이분은 또 부총장으로 또 발탁됐습니다. 완전히 승진했네요. 그렇죠. 참. 자, 아들 문준용 아들 이건 뭐 논란이 초등교육 되게 납품, 컸습니다. 초등교육 납품하죠. 며느리 장지연이란 분은 그 대통령 된 뒤에 보름 후에 미래부 지원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야. 2017년 5월 25일 날 종이 회로를 활용한 메이크 교육 키트, 교재 작품 개발 이런 제목으로 합니다. 이게 문준용 씨가 한 초등교육 납품, 코딩 교재 납품한 거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부 지원 과제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이런 코딩 납품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가족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정부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아들 문준용이와 관련해서 초등교육 교재 납품이 있는데 예. 뭐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한 거다라고 하지만 예. 자기를 다 알잖아요. 대통령 알지. 아들이라고 예, 하니까. 예. 또 게다가 뭐 학교에다 뭐 납품한다고 대통령 아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에 실력도 없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자기는 뭐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갑자기 프로그램 코딩 사업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아들 며느리가 코딩 교재 관련돼서 며느리가 이제 정부 지원받는 과제 사업자로 선정되고 아들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납품까지 지금 뭐 여러 군데 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위 타이스타제트 메일 한 통으로 이제 채용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모든 게 그 타이스타제트는 이제 그 뭐 이스타항공 회장이 지금 정부기관에 지금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명, 대통령 임명하고 사위는 이렇게 메일 한 통으로 채용되고 이게 전부 공직을 그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이거나 대통령이거나 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걸 여러 수단으로 이렇게 가족들까지 이제 혜택받는 이 수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질 않아서 동생이 해외 순방할 때 단골 손님이다. 야,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가족끼리 다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상적인 직책을 받고 가는 건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생을 데리고 다닌다. 근데 이 회사가 능력이 있고 기존에 탄탄한 회사 같으면 또 뭐
아, 그래도 안 되죠. 오히려 빼는데. 정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이 전부 이렇게 그 공직하고 관련되거나 정부 업무하고 관련돼서 알게 모르게 지금 전부 혜택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자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자료를 캡처를 하셔갖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배포해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의원님 모습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화면이 나오니까요. 캡처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기억에 꼭 담아주시고 주변에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3번. 이제 3번은 이게 조국 지금 피의자가 장관이 돼서 뭐 다니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객관적인 걸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조국만 그런 게 아니라 문 대통령도 이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반사로. 우선 조국부터 한번 보시죠. 예. 이 조국 피의자 사모펀드 관련해서 투자처 몰랐다 뭐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초안을 지금 본인이 받았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죠. 그렇죠. 오늘 나왔습니다. 특종으로. 네. 예, 거기다가 그 부인이 블라인드 조항 추가 요청까지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니 결국 조국이 주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코링크피 이름 이번에 알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안 얘기죠. 되죠. 예. 자료 다 봤는데. 예. 또 웰스 CNT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관련해서 돈까지 그 1억씩 지금 받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제 거기에다가 또 WFM으로부터 200만 원 받은 게 의학 사업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것도 예. 배터리 예. 사업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투자금 이자라는 게 드러나 있고. 예. 오촌 조카가 운영에 관여 안 했다고 이제 준비단에서 처음 그렇게 해명했는데 이거 지금 구속됐습니다. 이 오촌 구속됐죠. 조카가. 예. 주범으로. 예. 또 운영사 재무하고 무관하다고 했는데 자금 출처가 부인 정경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거의 100% 여기 일가족이 나오죠. 10억을 그 바꿔가지고 예. 가져갔지 않습니까? 또 수익률 뭐 이런 얘기들 있고 그 다음에 딸하고 관련해서 논문 제일 저자 고려대 입학 전형에 제출 안 됐다고 했습니다만 이 서류 목록에 이게 지금 제출됐죠. 예.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제일 눈에 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학위 부분, 논문 부분이 제일 저자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그거로 당선이 결정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입학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대 장학금 뭐 신청한 거나 연락한 적 없다고 합니다만 황경대 원장은 딸이 신청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기본 증명서를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부. 예. 그 의원님이 직접 확인됐죠. 직접 확인하신 거죠. 예. 또 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하고 만났을 때 곧바로 자리를 떴기 때문에 뭐 아무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그것도 아니죠. 확인해 하니까 저녁에 만찬 자리에 이제 동석하고 같이 있었던 거 이런 게 다 지금 또 오늘 이제 어느 그 기사 난데 하나 보면은 웅동학원 관련해서 부친이 사비 털어서 공사 대금을 하도급 업체한테 다 줬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예,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사 한번 이게 지난번에 어느 언론사에서 한번 얘기한 건데요. 지지하지 않는 분도 섬기겠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저희 맨날 조사받습니다. 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폐로 지금 뭐 다들 그냥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 이거 동의하세요? 아닙니다. 동의하는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권력 나누겠다고 했는데 이거 아니죠. 아니죠. 예, 유능한 인재 상고 초려해서 일 맡기겠다. 무능한 인재들만 뽑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자들만. 예. 그러니까 주변이 전부 뭐 그런 사람 채워지고 퇴근길 시장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날아가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2년 지금 3년 가까이 가는데 기자회견 딱 3번 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외국 방문한 외교만 물으라고 하고 국내 현안, 외교만. 국내 문제 묻지 마라. 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국 장관 임명할 때도 지금 어제 임명하면서 본인 얘기만 하고 질문을 안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얘기가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딸 관련해서 인도 가서 인도 그 국빈 방문해서 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 한다고 했는데 그 딸이 어떻게 했냐면 집 팔았습니다. 그 다음 날 학적 변동 신고 그 다음 날 하고.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 경제 상황 관련해서 지금 또 뭐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 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다보스 포럼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4번째로 낮은 나라라는 겁니다. 괜찮네요. 예, 그렇게 준수했네요. 예,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예. 가장 심하다고 이제 거짓말 뭐 아무데나 합니다. 또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은 대외 여건 탓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다 성장 다 다 했어요. 좋죠. 예. 삼성이 예. 또 현대가 세계가 경제 좋으니까 반도체 자동차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상황 이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자, 대통령이나 조국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짓말한 게 이렇게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똑바로 하고 얘기를 바로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하고 조국 후보, 조국 피의자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죠. 예. 그 다음에 국민 세금 들어가는 문제, 딸 가족이 해외 그 경호 비용 들어가는 이런 게 얼마나 썼냐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줍니다. 그렇죠. 예, 이거 역시도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국민이 쉽게 얘기해서 개돼지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인식하는 건. 예, 예. 거짓말 하고서도 아무런 해명이나 뭐 그 자초지종을 어떻게 된 거라고 밝히질 않고 거짓말을 하고서 또 그에 이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예, 예.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뭐 또 거짓말을 예, 하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안 되면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고. 예, 예. 의원님이 거짓말이라고 밝히면 또 예, 가짜 뉴스라고 예, 예, 하고 예. 조사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국민을 알기를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국 피의자 보면은 어제 조국이 SNS에서 각종 현안을 얼마나 언급했습니까? 그렇죠. 뭐 장학금 지급 기준은 뭐 경제 상태로 해야 된다. 뭐 번역해 준 것만으로는 해준 것만으로 논문의 공동 제자가 될 수 있으면 영문과 출신들은 다 뭐 되는 거 아니냐. 내로남불입니다. 완전. 박근혜 대통령 때 한 얘기가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5천만 국민이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뻔뻔합니다, 진짜.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다는 거 너무나 분명하게 자료는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자료 중간중간에 있는 거 캡처하셔서 주변에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역사의 자료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깔끔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주변에 좀 많이 이 방송과 함께 혹시 캡처할 수 있으면 또 카카오톡이나 SNS로 여러분들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뭐 개돼지로 본다고 하는 게 본인이 장관 돼서 지금 피의 사실 공표 예. 준칙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민주당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랑 같이 조국 너 끝나고 네 사건 끝나고 그거 그렇죠. 지키자. 예. 아 민주당도 황당해하니 뭐 그렇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예. 예. 이런 파렴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이나 조국 그 후보자나 조국 피의자나 너무 파렴치한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뭐 자기들이 한 얘기 거짓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사과도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사과도 안 하죠. 해명도 안 하죠. 하죠. 진실이 뭔지 밝히지도 않죠. 이게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조국을 임명하고 저렇게 그렇죠. 뻔뻔하게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이 무서웠다면 당연히 임명 안 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사퇴시키고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데 와 정말 이건 분노 때문에 잠 못 자겠다, 이러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예. 방송하다가 의원님 예. 앞에 두고 예. 욕할 뻔했습니다. 좀 예. 전에 화가 납니다.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고 네. 이게 그 정부의 수준이 너무 이 국민들한테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겁니다. 외교안보나 뭐 이런 거에서도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안에 있는 장관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네.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런 수준이다. 이게 참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정말. 박영선이
장관이 될 때 저런 사람이 에이 니네들 너무 좋아하니까 시킨다.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 그랬는데 박영선하고 조국 비교하니까요. 박영선은 훌륭한 사람이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종교인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장관하셨던 분들은 종교인 수준이에요, 진짜로. 와. 정말 뭐 조그마한 비리가 나오면은 본인 스스로 양심에 그 비춰봐서 안 되겠다고 하면은 스스로 이제 정리하신 분들이 꽤 많이 그렇죠. 있죠. 이 정도 사람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민정수석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예.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하지 않습니까? 했죠. 예. 만약에 조국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다. 검증해보니까 이랬다. 근데 대통령이 굳이 임명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그죠? 못 한다고.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죠. 이 조목조목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거론해서 정리시켜야죠. 만약에 저는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 민정수석 하실 때 이렇게 조국 같은 서류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말리시고 기자회견하고 옷 벗으셨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하고 잘리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참 불행한 게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더 불행인 겁니다. 오늘 뭐 지지율이 드디어 대선 때 받은 지지도보다 더 이제 낮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 지지율이 심각한 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권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요즘처럼 어려울 땐 지지층이 결집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임기 중반 넘지도 않아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큰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인이 이런 신호가 오기 전에 정리를 하고 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이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봐서 걱정될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요 양정철이가 이메일을 다 돌렸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합하자고 그거 얘기시구나. 모세가 그 어려운 과정을 갈 때 여론조사를 했으면은 아마 못 갔을 것이다. 이게 어디다 대고 이게 종교를 들먹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대. 그 댓글을 봤는데요 다 욕이에요. 다 한 5천 건이 다 욕입니다. 아니 과거에 80% 90% 나올 때는 여론조사를 얼마나 숭배하고 떠받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또 이렇게 되니까 달리 얘기하고 우리 뭐 야당 잡을 때는 피의사실 공표 한 번도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김학의 사건 관련됐다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문제 제가 제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그때 한 달인가 2달 정도 시달렸죠. 제 기사로 저도 뭐 그 기사로.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악의적이고 김학의 갑자기 곽상도 의원님 나오면은 이거 뭐 무슨 술이나 먹고 뭐 돈이나 받아 먹고 이렇게 연상되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악의적인 겁니까, 그건.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거론도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본인이 거론되니까 이 피의사실 관련된 준칙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증스럽습니다. 이게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내구조를 한번 뜯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피의자 사실 공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던져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런 정보예요. 나왔다 하면은 다 자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박근혜 정부나 뭐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료도 없이 근거나 추측만 갖고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조국 피의자가 본인이 스스로 알 권리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게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본인이 얘기를 SNS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조족조입니다. 너무 이런 부분이 이 정부의 불행이고 이게 우리 국민의 불행입니다. 정부가 잘 되고 성공을 해야 국민들도 희망이 생기고 국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빠지는데도 아무도
그 대통령한테 이런 건의를 안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더더욱 불행한 겁니다, 이게. 아, 진짜 불행합니다. 예. 자, 다섯 마지막 한번 번째. 볼까요? 예. 야, 이거 재밌습니다. 부인들은 남편보다 한술 더 뜬다. 어우, 부인들이 남편보다 한술 더 뜬다. 이러면 집안 망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군대 가면 사단장 위에 저 군단장 있는데 그 군단장이 사단장 부인이 군단장이라고 이제 군대 가면 그런 얘기 예, 농담하고 예.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겁니다. 아, 지금 보십시오. 이제 예. 조국 피의자 부인께서는 표창장을 뭐 가볍게 스캔을 오려내고 해서 표창장을 가볍게 이거 위조하지 않습니까? 이 기생충에서 어떻게 예. 이렇게 잘 만들어 이걸 알고 지금 한가하고 똑짐이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조국 피의자의 부인이 해명글을 이렇게 올리면은 네. 이걸 지금 이제 청와대 BH 있는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이걸 올려줍니다. 네. 이게 조국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국 피의자가 예. 후보 피의자보다 부인이 한 수 위입니까?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해명하는 이런 걸 내면서 국민들한테 보란 듯이 나중에 다 밝혀진다.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협박이죠. 예. 예. 아니 이게 본인들이 지금 계속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이러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는요, 의원님, 이 자료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이 법적 문구라든가 내용이 정경심 씨가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변호인들하고 상의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김광진 이 사람은요, 아시겠지만 이 과거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았죠. 예, 예, 자질도 예. 문제가 있고, 야, 진짜 이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는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조국을 보좌하니까 일부에서 조국이 대통령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이 정경심 씨 해명 마지막에 보십시오. 일부 예. 사실만 가지고 왜곡하여 추측성으로 보도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한테 지시하는 겁니까? 예, 국민한테, 언론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일들이 이 부인이 지금 조국 피의자보다 이게 한 수 위, 더 권한이 더 센, 본인이 권한이 더 센 걸로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 부인들이 한술 더 떠는 겁니다. 한술 더 뜨고 있네요, 진짜.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예, 요 사진은 뭐 레전드입니다. 레전드입니다, 이 사진은. 이 사진을 보시면 누구라도 뭐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이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출했느냐. 예. 대통령 행사에 어떻게 부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일부에서는요. 예. 에이, 사진 합성했어. 가짜 뉴스야. 처음에 이제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청와대에서 자기들이 찍은 사진이라고 밝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밝혔어요. 예, 근데 예. 그렇게 해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비판도. 예. 청와대에 올려져 있는 사진 아직도 놔뒀습니다. 야, 이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는 이 사진이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러니까요. 안에서. 청와대 안에 대통령은 김정숙 씨일 수도 예, 있다. 이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게 심각성을 모르고 그러니까요. 국민들 생각하고 유리돼 있는 이런 걸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실세가 이 한술 더 떠시는 분들이 실세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의 기강이 이게 날아간 겁니다. 이 사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뽑아놨는데 이 대통령 위에서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으니 본인이 지금 착각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국가는
그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 그 피의자를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피의자가 지금 장관이 돼서 오늘 검사와의 대화했다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비공개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예. 검사와의 대화에 가서 피의자가 예. 그 피의자를 수사해야 되는 검사들을 앉혀놓고 피의자들 그 자기 얘기를 하겠습니까? 뭘 하고 오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도 정부나 청와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국가가 국가다운 채통이라고 하나요? 국가다운 기강이 예. 바로 딱 잡히도록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이 좀 다시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들 가운데 부정축제 재산 정식 수단 친인척 혜택 주는 수단으로 이제 했다 이런 것들은 훗날 저희들이 다 추적해서 조사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네네.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안 갑니다. 예. 예. 동생 다니는 회사 좋아지고 아들 며느리 사위, 예, 이쪽에는 또 처남 처남 가족들 위장 이혼까지 그 양쪽 다 처남들 다 김한수 교수도 부총장 되죠. 예. 전부 하여튼 정부하고 관련된 그 어떤 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다 이렇게 이제 가니까 이런 것들이 훗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이게 다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자료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자료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화면 캡처 같은 거에서 자료 만드셔갖고 주변에 배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자료 너무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의 한 수에 연락을 주셔도 좋고 또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요거 좀 꼭 좀 다운 좀 받고 싶다 하면은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알아야 되겠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거 나중에라도 꼭 조사하겠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뭉클했어요. 예. 지금 어떻게 하고 말고 정권 바뀌면 또 아니면 다음에 잘 되면 다 잊어버리고 헤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예. 나중에라도 좌파들은요. 수십 년 전 것도 계속하고 있고 아직도 세월호예요, 여러분들. 곽상도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들 힘을 꼭 모아주십시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그냥 이기면 안 됩니다. 그냥 전국에서 1등 그래야지 우리 건들지 못하는구나, 저렇게 인기가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국에서 1등 그냥 한 90%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이 잘 되는 수단이 정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망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이 파렴치한 일들이 발생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나 그 분노 때문에 저도 화가 나서 참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이제는 같이 좀 저희들하고 같이 좀 일어나서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이 정부 인식을 바꾸도록 국민들께서도 같이 좀 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촛불 집회가 벌어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내일도 집회를 벌이고 계속 벌여왔습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쭉 보거든요. 누가 와 계시지? 곽상도 의원님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예, 물론 빠지시는 의원님들 바쁜 일정이 있겠죠. 예, 근데 곽상도 의원님은 행사라든가 어디 꼭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것도요, 바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책 같은 겁니다. 이거 보고 말이죠,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통 뒤지면서 살 날도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 뼈저리게 느끼고 바꾸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너무 좋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